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하면은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진작에 정치권에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할을 많이 해왔던 그런 의원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태규 의원과 함께 몇 가지 현안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결국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그동안에 몇 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 과거에 이제 새정치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분이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계속 그런 홍문 활동을 하겠다는 건지 뭔가 입장 표명이 없다 보니까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도 많이 해오고 시사전에도 그런 좀 전화도 오고 하는데 이 의원님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안철수 전 대표 일단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지난 9월 달까지는 이제 독일 미넨에 있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미국 그 스탠퍼드 대의 로스쿨 쪽에 아마 그 AI 관련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아마 그런 쪽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공부를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인공지능 시대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유럽에 계실 적에 좀 관심 있게 많이 보셨던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 사회나 어떤 경제나 이런 쪽의 혁신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타다 논란에서 보듯이 새로운 어떤 플레이어나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이 만들어졌을 적에 과연 그것이 현재의 법과 제도와 충돌했을 적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스탠퍼드대 쪽이 그런 쪽이 좀 선제적 고민과 연구들이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 필요성 때는 이제 글로 가 계시고 또 제가 그 미네에서 뵀을 적에 일단 본인이 외국에 나가셨을 때 일단 정치하고 현실 정치하고는 조금 거리를 좀 두겠다. 그다음에 지난 한 7년 정도의 정치에 대한 어떤 복귀 그리고 성찰 부분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채울 것인가 정치라는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오류와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고자 했던 새 정치의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얼마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이고 또 바람직한 방향이었는가 이거에 대한 재점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제도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본인이 과거의 기업과 학교 쪽에서 전혀 접하지 못했던 정말 험악한 어떤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가진 어떤 모함과 술수 또 조롱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계셨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래에서 이렇게 좀 뵈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때 뵀을 적에도 일단 공부를 좀 더 하시겠다는 생각이 좀 강했고 정치 재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신중한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도 당분간 정치 재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실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조국 사태 이후에도 이제 당이 중심을 못 잡고 계속해서 침체와 답보를 거듭하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를 재개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 정치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능성을 놓고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왜 그 마라톤 하는 사진들이 공개가 됐고 또 관련된 책도 낼 거다 했는데 아직 책은 안 나오고 책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마라톤 부분에 책이 나왔고 그것이 이제 그 책이 처음에 나오고 정치를 재개할 것이다. 이제 이런 추측성 기사들이 막 있을 적에는 책이 막 팔리고 그러다 다시 이제 그 일제 전혀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얼마나 팔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미네에 계실 적에 본인이 마라톤을 뛰는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산문 형식으로 해서 독일 생활하고 같이 해가지고 책을 내겠다는 이런 말씀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마라톤을 뛰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단순히 체력 관련의 이전 차원이 아니고
그 30km 정도를 뛰면 이제 가슴이 이렇게 폭발할 것 같다고 이래요. 근데 그걸 이제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런너 하이 뭐 그 말씀하시는 이거는 이제 자기하고 싸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극기의 문제. 그리고 마라톤인가 언제든지 새로운 이제 출발선에 서는 그러니까 뭐 제 다짐의 계기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 대화 속에서 느꼈던 부분이 이제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해도 많이 받고 누가 고의적으로 오해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 감정들이 사람이니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띄물어서 그걸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보였어요, 말씀 중에는. 그래서 본인이 마라톤을 뛰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에서 뛰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마라톤이었다. 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결국 안 전 대표도 이 정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리뷰하고 복귀하는 부분은 있지만 뭔가 새로운 계속 출발점에 서고 싶어하는 의욕, 정치에 대한 의욕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네요. 정치 자체라기보다는 어쨌든 본인은 이제까지 누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좀 간 양반이잖아요. 백신 개발부터 의사로도 백신 개발부터 또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기업을 만들고 다시 또 이제 융복합 과학기술이나 학계 쪽으로 이렇게 보고 다시 정치에 와서도 또 새정치라는 이제 화두를 가지고 하던 뭐 이런 부분 속에서 적어도 시대와 국민에 대한 어떤 자기 책임의 문제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다시 재정리하느냐 뭐 그런 속에서 내가 정치에 복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자기 아마 논거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거들이 확실치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더 고민이나 그냥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사과하시는 순서를 보면 뭐 그저께 지금 거짓말이라는 게 또 다시 드러났지만 손학규 대표가 내가 물려줄 테니까 들어와 달라 뭐 이렇게 들어오는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정치를 재개를 한다면 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다시 정치를 재개하는 것 중에 유의미한 일인가 내가 정치라는 것이 한국 정치나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일단 자기 정리가 돼야 그럼 그 이후에 정치 재개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당에 복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냐 뭐 이런 게 이제 후순위의 어떤 과제들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고민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다. 이분은 어쨌든 이제 정치를 한다면 그건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중층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의 어떤 그 해결 능력 또 그 해결을 하려고 하는 진정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자기 책임 스스로에 묻고 거기에 자기가 답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이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보면 안 전 대표와 관련해서 뭐 추석 때 귀국할 거다 아니다 뭐 그게 늦어지면서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전후에 연말 전에는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최근에는 뭐 설 전에는 들어오지 않겠냐 내년 총선 전에는 들어오지 않겠냐 이게 자꾸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추석 어떻습니까? 전에 뭐 복귀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의도 호사가들이 자기들이 전혀 근거 없이 만들어낸 말이고 다만 적어도 연말이나 연초까지에 대해서는 정치 재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셔야 지금 이제 정치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재개하신다면 어쨌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뭐 당 문제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잡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동안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쌓은 어떤 긍정적인 내용들과 에너지들을 와서 긍정적으로 쏟아부려면 사실 무슨 뭐 밥상을 차려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당내 공감대나 뭐 당의 어떤 혁신 기반이나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안타깝게도 바른미래당이 그런 입장이 아니고 한쪽에서는 신당 창당해서 나가겠다는 입장이고 또 여태까지 또 현재의 지도 체제를 가지고 물러나라 못 물러나라 계속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안철수 대표가 긍정적인 거를 물론 와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다 모이자 뭐 이렇게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현재 지도 체제가 사실 물러나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저희 의원들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거를 주문했던 부분인데 그런 최소한의 어떤 기반들은 좀 만들어져야 안철수 전 대표도 본인이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당이 이렇게 막 엉망진창인데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해 달라. 그렇게 되면 어쨌든 부정적인
그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에너지가 있으면 좋은 쪽으로 일단 써야 당도 좀 비전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예, 그리고 현재 이 한국 정치에 만약에 어떤 그 패러다임이나 이런 낡은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면 그걸 긍정적으로 갖다 써야 되는데 이 낡은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진흙탕이 된다면 저는 안철수 대표는 그냥 거기서 더 공부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죠. 연말 연초가 됐으면 좀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정치 상황이나 등등을 봤을 때 그것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 지점들 그런 것들을 들어와서 잘 펼칠 수 있는 공간, 환경이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총선 전에는 그럼 그런 환경이 잘 안 되면은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이제 정치 재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섰을 적에가 이제 가장 우선적인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정치를 재개하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총선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총선에 결합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총선 전에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아마 권유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총선 후에 어쨌든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떤 야권 지형이 재편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속에서 그냥 본인의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또 이제 많은 의원들은 일단 들어와서 같이 해서 총선에서의 일정 부분의 성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후에 대선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안 대표한테 제시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안 대표가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딱 부러지게 어떻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네, 지금 제가 제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혹시 뭐 최근에도 안 전 대표와 소통을 좀 하시거나 뭐 그러신 그 미국으로 가신 다음에 제가 뭐 일 때문에 두 차례 정도 통화를 했고요. 통화를 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저 김도식 전 비서실장도 있고 그래서 현재 필요한 상황은 뭐 직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쨌든 안 전 대표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도 뭐 이 손 대표와 안 전 대표 간에 두 분 간에도 소통은 지금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전에 이제 손 대표가 직접적으로 또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 대표하고 만나게 해달라, 소통하게 해달라. 그리고 안 대표가 돌아오면 연착륙하게 지원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소통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안 대표는 그냥 본인의 일정, 연구 일정에 일단 매진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손 대표가 우리 안철수계 쪽의 의원들한테 안 대표가 돌아오면 이제 물러나겠다. 그리고 사실 뭐 안 대표가 돌아와서 옆에 있으라면 옆에 있고 나가달라면 나가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일요일날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손 대표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 얘기는 손 대표가 그러면 언제든지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그 준비를 해줘야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고의 해체와 비대위 구성을 요구했더니 펄쩍 뛰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손 대표가 본인이 지금 당내 입지가 굉장히 공공한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안 대표를 또 이용만 하려고 했던 것이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안 대표가 손 대표하고 소통할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결국은 지금 그동안에 이제 그 손학규 대표 체제를 지원하고 이렇게 버티게 해줬던 이제 소위 당권파들 또 호남 의원들 뭐 이런 분들도 이제는 손학규 대표가 계속 있는 한 당의 혁신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손 대표가 이야기한 제3지대의 통합신당도 어렵다. 뭐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손 대표 체제가 존속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에 사실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굳이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본인들의 정치 장래나 당의 장래를 위한다면 자연스럽게 아마 그런 또 손 대표의 퇴진 문제가 분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손 대표가 안 대표를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이 현재 상황을 조금 좀 더 연명해 그런 의도가 이제 최근에 드러났고 오늘 아침에도 적어도 우리 쪽의 의원들하고 하신 말씀이나
또 김도식 전 실장하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김도식 실장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문자를 이제 기자들한테도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뭐이 문제 가지고 저희가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마치 무슨 안 대표가 당권 문제를 가지고 손 대표하고 무슨 밀약이나 하는 듯이 뭐 이런 건데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대 정치나 정당에서 이게 뭐 왕의 세습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당권을 물려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본인이 안 대표가 돌아오면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의원들이 그걸 언론에 밝혀도 좋으냐인데 밝혀도 좋다 해서 그럼 진정성 있으면 그러면 최고의 해체 그걸 밟아달라 이랬더니 이제 다시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손 대표와 뭐 대화를 나눌 뭐 어떤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 결국 안 전 대표로서는 귀국을 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과도 또 연동이 되겠네요. 안 대표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안 대표한테 맡기고 뒤로 물러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는 당 대표는 절대 사퇴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면은 안 대표가 들어와도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이나 뭐 이런 거, 뭐 이럴 거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인 지위나 어떤 그 생명을 위해서 안 대표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것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그 고민의 사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속내들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뭐 그런 쪽부터 안 대표로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없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런 이제 속내들을 드러내니까. 예, 어쨌든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재개 또 귀국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 이태규 의원 얘기에 따르면 일단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뭐 설 전에 귀국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정치 상황이 또 잘 정리가 안 되면 어쩌면 또 총선을 넘겨서 귀국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